자, 여기 캐대언 보고 필 받은 1인이 있습니다. 추가합니다. 1인 추가요. 캐대언 보고 필 받은 1인 추가요. 나는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국어를 생각합니다. 영역 중에 독서 영역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웬 말이냐 라고 뜬금없어 할 수도 있지만 캐대헌과 에리 프롬은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접점이 있습니다. 고리,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자, 골든 가사를 독서 지문에 활용할 가능성들을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와 관련 지어 보는 거죠. 골든의 가사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것인데요. 요게 이것과 다른 이것입니다. 제가 가급적 발음을 피하고 있습니다. 난 국어 선생이니까. 자, 이게 아니라 이것이거든요. 루미가 목 놓아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이 가사말은 주제와도 같다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추구하자고 했던 에리 프롬과 이 가사 말이 일면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 to be 그죠? 존재하는 것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의 책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뭘 또 존재하는 게 별도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나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손 안에 넣어야만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수중에 집어 넣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외부의 조건, 환경 상관없이 나 자체가 만족하고 나 자체가 흐뭇하고 행복한 것 자체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삶은 소유하지 못하는 순간 unhappy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뭐 하다가 끝나겠어요? 이미 소유한 게 있다면은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할 거고 얻지 못한 게 있다면 얻으려고 아등바등할 평생 아등바등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라는 어느 시인의 구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손에 돈 얼마를 더 넣었어, 얻었어, 혹은 내 손에 있던 돈을 얼마 잃었어 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평정심 속에서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개봉한 지 좀 오래되긴 영화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일본 영화 중에 일본인 주연 배우가 출연하는 외국인 감독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청소 대행해주는 업체 직원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하루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새벽에 새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요. 창밖에 새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그리고 청소 도구를 챙기기 전에 간단하게 세수와 면도를 해.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개고 면도를 하고 세수한 다음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도구 챙겨서 조그마한 무슨 미니 봉고 같은 거를 몰고 수납차를 몰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더러운 밤새 더러워진 그 오물 덕지덕지한 화장실을 깨끗하게 있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청소합니다. 그런 주인공의 일상이 주말이 되면 약간 달라지는데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꼭 일요일에는 목욕탕을 가고 또 빨래방을 가고 또 서점을 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단골 술집을 가가지고 간단하게 또 약주 같은 술을 한잔 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삶의 방식,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거나 가진 걸 잃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식의 삶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 이게 이제 투비의 핵심이거든요. 자, 다음. 그러니까 또 에리 프롬이 소유와 존재라는 제목,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의 책 이외에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무슨 뭐 바람둥이들의 교과서 같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이라는 거는 배워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 복잡한 사회의 구조에 맞게 사랑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사랑도 배워야 돼. 그런 만큼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인데 그 책에 나오는 1구절이야. 이 구절은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이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지? 노래 가사 얘기하다가 영화로 갔다가 다시 책으로 왔는데 독서 지문 중에서 에리 프롬의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제재로 삼아서 독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을 캐데언의 골든 가사말에서 한번 가져와 본 거죠. 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건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근데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진 돈이 필요해서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거나 네가 가진 뭔가가 나한테는 없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야.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네가 가진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가진 차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가진 아파트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가진 외모 때문에 사랑한다. 가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나는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걸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한 너를 그냥 사랑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난 너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곁에 있어 달라. 왜? 네가 옆에 있으면 나는 좋으니까. 네 자체가 좋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가진 어떤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역시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쵸? 그런 사랑의 방식과 존재를 중시하는 사랑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시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루미가 노래 가사를 통해서 외치고 있던 그런 주제의식은 뭐냐? 나는 태어난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를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타고난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외부엔 어떤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자체가 나 스스로가 내가 지닌 어떤 것이 심지어 악귀의 문양일지라도 그걸 나 자신 자체의 본질의 하나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존재의 삶의 방식과 소유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하는 그 구절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독서 지문에도 에리 프롬의 그 글을 바탕으로 제재로 삼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데온과 에리 프롬의 연결이었는데요. 골든의 가사말 중에 일부 to be를 단서로 삼아서 독서 지문에 활용될 가능성을 점쳐 보았습니다. 괜찮죠? 네. 자, 지금까지가 독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문 제작 과정에 에리 프롬이 들어올 가능성을 캐데온을 바탕으로 한번 점쳐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